쌀엿과 물엿, 조청을 서로 섞어가지고 또는 꿀까지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쌀엿과 물엿을 섞어준다든지 쌀엿과 조청을 섞어준대, 조청과 물엿을 섞어준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다 더하여서 이렇게 꿀도 좀 섞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각종 유자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몬청, 저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몬청, 그 다음에 각종 과실청들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 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리대도 포함합니다. 조리대 물을 같이 섞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조리대 밤 같은 거, 그 다음에 생강, 제가 밤 생강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생강과 쌀엿, 생강과 물엿, 생강과 조청 이렇게 합해가지고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생강과 꿀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형태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각종 과실청들, 유자청, 레몬청, 딸기청, 청이나 잼의 형태로 또는 그 원액의 형태로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각종 과실 원액이 되겠습니다. 과실청, 그다음에 딸기, 바나나, 그다음에 망고, 포도, 블루베리, 크림베리, 배, 사과, 그다음에 토마토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것입니다. 각종 무까지도 포함해서 무라든지 비트, 채소류, 각종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쌀엿, 물엿, 조청을 만드시거나 이런 꿀을 만드시면 꿀과 각종 과일 종류의 결합인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꿀하고 꿀은 사양 꿀이 됐든 몽꿀이 됐든 거기다가 각종 과실을 섞어서 다양한 형태의 맛을 내는 겁니다. 과일 종류에 바나나 원액을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 잼이나 청의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딸기 아니면 수박을 넣을 수도 있고 과일이나 야채 종류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꿀에 그래서 쌀엿, 물엿, 조청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 각종 이렇게 치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치즈를 좀 녹여서 치즈하고 결합해 가지고 치즈 물엿, 치즈 체다 치즈가 됐든 치즈 물엿, 쌀엿, 조청 이런 형태가 치즈 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접대 망고도 가능하고 또 대추 야자. 그러니까 대추는 저는 끓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끓여서 만드는 것보다 대추 체다 치즈,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우유나 이렇게 마가린, 마가린을 갖다가 쌀엿, 물엿, 조청 같은데 섞어가지고 마가린, 생크림, 우유 이런 것들을 또는 두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쌀엿, 물엿, 조청 이런 꿀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저도 이제 음식을 이제 하나의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저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엿과 물엿과 조청 이런 꿀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발효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각종 과일 원액과 야채 원액 또는 과실청 이런 청이나 잼의 형태로 섞어줘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맛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물엿과 단풍나무 수액, 쌀엿과 단풍나무 수액 또는 조청과 단풍나무 수액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 나무 수액과 결합해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녹차 같은 거 또는 홍차 같은 거 또는 허브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드셔도 저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도 섞어서 각종 허브차의 혼합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꿀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감미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쌀엿 같은 것을 발효를 시켜갖고 이스트균 넣고 몇 시간 있다가 제가
보온을 하고 발효시켜서 먹어도 맛이 훨씬 또 뭐 새로운 맛이고요. 저는 약간 좀 틀립니다. 좀 부드럽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설탕, 소금하고 설탕을 좀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했더니 전혀 틀린 맛이 나왔어요. 조청 같은 맛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쌀엿을 조청화 시켜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조청이나 물엿, 쌀엿 이런 꿀을 발효를 이스트균 빵 만드는 이스트균 발효를 시켜서 새로 이렇게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구조. 일단 뭐 각종 소금, 설탕을 첨가를 시키거나 단풍나무 수액 같은 것을 뭐 각종 여러 가지 수액들을 섞어서 만들거나 소금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쌀엿과 물엿과 조청 아예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새로운 감미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단맛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단맛을, 자연적인 단맛은 그냥 양파나 마늘 같은 걸 이렇게 끓여가지고 자연적인 단맛을 내거나 과일 같은 걸 넣어서 사과, 아까 전에 이렇게 사과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과, 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자연적인 맛, 이렇게 무도 단맛이 나죠. 대파의 단맛도 납니다. 그래서 그 대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쌀엿, 물엿, 조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 조리대하고 결합해서 쌀엿, 물엿, 조청, 꿀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나옵니다. 조리대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된장 만들 때도 들어가고 고추장, 그다음에 간장 이런 것들도 청국장 만들 때도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각종 국물 종류에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료수 형태로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조리대 차로도 괜찮게 조리대 차, 그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귀리와 조리대 차 이렇게 뭐 이런 게 홍차와 조리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녹차 조리대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맥주 같은 데도 술 담글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맥주와 그다음에 소주, 막걸리, 위스키, 와인 모든 과실주들 모든 형태의 술들의 조리대를 추가로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약성이 좀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밤하고 생강을 넣어가지고 그 맥주 만들고 밤하고 생강을 이렇게 저는 약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서 밤하고 생강을 넣어가지고 맥주를 만드신다. 밤하고 생강을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고 밤하고 생강 넣어서 이렇게 소주를 만든다. 와인, 각종 술, 과실주들을 만든다. 포도주, 위스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술을 밤하고 생강을 넣어서 만든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과실주들 맥주, 와인, 그다음에 뭐 소주, 막걸리, 뭐 위스키 모든 형태의 과실주들과 모든 것에 서로 과실주들을 섞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각가지 과일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끓여서 만든다. 끓여서 만드는 맥주, 끓여서 만드는 소주,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와인, 끓여서 만드는 과실주.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도 끓여서 만드는 청국장.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부직포에다가 이렇게 보리 엿그림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빵 만드는 이스트 기운으로 모든 술을 제조합니다. 청국장도 빵 만드는 이스트 기운으로 청국장을 만듭니다. 끓여서 만듭니다. 그냥 그 콩을 삶아서 메주콩 삶아서 하셔도 되고 그냥 빵 만드는 이스트 기운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나또가 됐든지 아니면 청국장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살균을 거쳐서 판매를 합니다. 살균은 좀 거쳐야 될까. 모든 형태의 균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몸에 그렇게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익균이 있긴 하지만 살균을 해서 발효가 된 다음에 내놓는 것이 제품 되더라도 계속 발효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발효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살균을 합니다. 쌀엿 같은 것을 제가 이스트균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이렇게 살균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좋을 게 없으니까. 좋을 게 없으니까. 일단 맛이 훨씬 더 순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쌀엿. 그래서 조금 소금 설탕을 좀 넣어서 넣으니까 맛이 조청처럼 됐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각종 술을 제조하고 또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술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죠. 보리역금은 원래 그 식혜 방송에서 어떤 분이 보리역 기름 하시든지 제 걸 보고 이제 하셨겠죠. 그러리라고 해서 보리역금 넣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없죠. 방송에서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 여자분이. 어쨌든 간에 끓여서 만드는 맥주, 끓여서 만드는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드는,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끓여서 만드는 소주, 와인, 과실주들, 뭐 과실주의 혼합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고지에 나간다. 그다음에 과실주들을 뭐 섞어서 맥주를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어 과실주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냥 과일 원액이 아니고 과일 원액도 할 수 있습니다. 과일 원액도 할 수 있는데 과실주하고 또 섞어주면 또 다른 맛이 되더라고요. 과실주들을 섞어서 맥주, 막걸리, 그 다음에 와인, 소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주라는 것은 사과주도 될 수 있고 배주도 될 수 있고 바나나, 망고, 그 다음에 딸기 이렇게 크림베리주, 뭐 블루베리주, 뭐 이런 것, 체리주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대추주, 대추야자주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텐데 감귤주, 그다음에 오렌지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라봉주 이런 과일주 종류들, 그다음에 천혜향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시면 기술교류에 해당합니다. 오렌지주도 있을 수 있고, 아마 메론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체다 치즈 우유주 이런 것들, 대추 야자주,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 섞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체다 치즈 우유주, 체다 치즈, 그다음에 사과 우유주, 바나나 우유주, 배 우유주 이런 식으로 체다 치즈 우유를 끓여갖고 각종 과실들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제가 만들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뽕잎 같은 것도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뽕잎, 오디 같은 것도 각종 열매는 다 되는 거. 복분자, 오디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체다 치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체다 치즈 우유를 끓여서 만드는데 각종 과실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체다 치즈 우유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 세계 만든 사람 없어요. 제가 만들었지. 체다 치즈에다가 체다 치즈는 각종 치즈에다 우유를 섞어서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그냥 이스트균을 나중에 넣어서 육성해서 전자레인지 같은 보온실에서 설탕을 넣고 육성시킨 이스트균을 부어줍니다. 그럼 엄청 탄산도 많이 일어나고 뚜껑을 닫으면 탄산이 많이 생기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탄산이 날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시. 보리역 기름을 넣어도 되고 보리역 기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빵 만드는 이스트균에다 계속 설탕을 발효가 될 때까지 뚜껑을 열어가지고 계속 설탕을 주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뭐 조리대를 가지고 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밤하고 생강을 섞어가지고 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밤 생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밤을 가지고 먼저 잘 익혀가지고 밤을 익혀서 밤을 먼저 익힙니다. 단밤으로 약밤으로 만드는 밤술인데 오븐 같은 데서 먼저 익힙니다. 익혀가지고 잘게 쪼개서 끓여줍니다. 끓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술을 만듭니다. 끓여서 소금, 이스트균 넣고 보리역 기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소금, 설탕 넣고 계속 이렇게 육성을 합니다. 술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강은 이렇게 살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으면 술이 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강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된 다음에 나중에 첨가를 해서 생강 향을 입혀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맛을 떠나서 약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하여튼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식품 산업을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된장에다가 고추장 이런 것들에게 청국장 이런 것들에게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참 기술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고추장, 초고추장에다가 유자청을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레몬청, 각종 과실청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과실청과 잼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만드시면 원액의 형태로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초고추장을 각종 쌀엿, 물엿, 조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셔도 초고추장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 초고추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꿀을 넣을 수도 있고 물엿도 넣을 수도 있고 쌀엿, 조청 다 가능.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고 어쨌든 간에 초고추장에다가 유자청, 레몬청, 각종 과실청들을 넣거나 과실주들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리라고 전 세계에 소개될 때 우리나라 초고추장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추장에다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마요네즈, 생크림, 우유, 두유 같은 거, 우유, 두유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초고추장과 된장에다가 마요네즈, 생크림 이런 것들 제가 얘기를 했었죠.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 청국장에다 마요네즈, 생크림을 넣어갖고 만든다고. 또는 두유도 넣을 수도 있어요. 두유를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콩가루나 각종 그리고 생콩가루나 아니면 볶은 콩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청국장 만들 때도 된장 만들 때도 저는 그렇죠. 메주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메주를 쓰지 않고 된장을 이렇게 삶거나 그냥 가루 형태로 생콩가루 같은 건 나옵니다 시중에. 볶은 콩가루 이걸 섞어가지고 된장이 그대로 담아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된장, 고추장 이거 만드셔도 다 제 기술고지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되게 된장, 고추장하고 청국장 이렇게 만드셔도 메주콩을 쓰지 않아요. 일본 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전부 다 메주콩을 씁니다. 메주콩을 써가지고 메주콩을 써가지고 메주를 만들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발효시켜가지고 이게 메주로 만들죠. 메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저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저도 음식을 연구하니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상온에다 그냥 놔뒀더니 그냥 발효가 되던데. 김치도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치도 제가 담글 때 막 김장 막 포기 김치 막 해서 힘드신 분들한테 그냥 김치 알배추 몇 개 사다가 이렇게 마늘 잔뜩 넣고 청양 저게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미더덕가루 좀 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안 넣어도 돼요. 뭐 미더덕가루 소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 넣고 싶은 날 넣고 소금하고 좀 이렇게 소금을 안 넣으면 좀 오래 가지 못하니까 소금하고 이렇게 진간장 넣고 또 뭐 넣고 싶은 대로 다양한 야채 넣으시면 되겠죠. 부추가 됐든 쪽파가 됐든 다양한 형태의 모이가 됐든 뭐 넣으시면 되겠죠. 뭐 다양한 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은 뭐 넣으셔도 되고 조금. 어쨌든 이런 김치를 그다음에 소금, 설탕을 좀 많이 넣어주고 꿀도 넣으셔도 돼요. 물엿 뭐 조청 가능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설탕 넣는 게 제일 낫다. 설탕 넣고 양파도 썰어줄 수도 있고 양파 마늘 가른 거 잔뜩 양파 가른 것도 조금 넣어주고 아예 그냥 양파를 그냥 통으로 잘라가지고 양파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같이 섞어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섞어주면 됩니다. 기본이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치 액젓과 새우 액젓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은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입니다. 이걸 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비비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다시마를 그냥 끓였는데 찹쌀가루를 넣어주죠. 찹쌀을 그냥 풀을 써서 되는데 이게 간단히 찹쌀가루 넣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되게 맛있던데. 설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더 맛을 봐서 다시 또 진간장을 넣어준데 설탕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탕을 이렇게 발효가 되니까 상온에다 며칠 놔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설탕을 좀 더 이렇게 뿌려서 발효균이 김치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발효균들이 좀 숙성돼서 맛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데 뭐하러 이렇게 김치는 한꺼번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배추 그냥 큰 통 하나 사가지고 잘라고 양배추 김치는 너무 맛있는 거야. 뭐하러 곰팡이 쓸 때까지 김치를 대량으로 넣는 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양배추도 그렇고 양배추도 너무 맛있었어요. 양배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김치 액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기만 하는 식으로 대기업에서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김치, 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기본은 이제 그래요. 기본은 김치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마늘 갈은 거 잔뜩 넣고 또는 양파 갈은 거 좀 넣어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진간장 넣고 미더덕 가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마 몇 장 넣어주고 다시마 맛이 나라고 견뎌주는 거겠죠.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을 주되게 넣고 새우 액젓과 참치 액젓은 조금만 뭐 굴젓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부산물이 들어갈 수도 이렇게 해서 액상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비비기만 하면 되도록 비비기 갖고 곧바로 김치가 되도록 만드는 기술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가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대기업 같은데 특히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곧바로 비비기만 하면 김치 만들어죠. 사다가 비비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배추 뭐 한두 개 사다가 비비기만 하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